꾸준함이라는 걸 오직 개인의 의지력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의지력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더 빨리 지치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밀쳐두고 공부만 하면 되는 고3이 아니다. 투자 말고도 직장인으로, 엄마로, 아빠로, 자식으로 이미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상황에서 자신만의 성에 갇혀 꾸준히 무언가를 해나간다는 건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을 키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꾸준함이라는 무기를 장착할 수 있을까? 나는 단기 에너지인 의지력을 장기 에너지인 꾸준함으로 바꾸려면 본인의 의지뿐 아니라 타인의 힘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나는 본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다. 투자를 하면서도 너무나 지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자주 찾아왔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루만 쉴까? 일주일만 놓아볼까? 한 달 정도 잠시 마음을 추스르는 건 어떨까? 같은 생각이 내 머릿속에 어김없이 들어쳤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고 어느덧 나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 친구들도 생각났다. 투자 동료들은 때론 내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기도 했고 힘들 땐 위로자가 되기도 했으며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투자 후배들이 늘어나자 그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노력하게 되었다. 당신의 주변에 비슷한 생각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두라. 태권도를 배울 때 아무도 없는 도장에서 혼자 기합을 넣으며 발차기 하는 것보다는 여러 친구와 함께 도장이 떠나갈 듯 쩌렁쩌렁한 기합을 치르면서 발차기를 하는 게 훨씬 즐겁지 않겠는가? 같은 곳을 보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연료가 된다. 장거리를 여행하는 철새는 혼자 나는 법이 없다. 투자 카페에서 활동하고 강연을 듣고 임장을 하면서 나는 투자자로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느껴진 것은 내 옆에 누가 함께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모이기만 하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험담이나 일삼고 반대로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이끌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 그들이 바로 최고의 동료다. 다행히 내 주위엔 그런 동료들이 많았다. 아무리 나 자신에게 관대하고 후하게 점수를 주려고 해도 사실 혼자서 공부하고 투자를 해왔다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내 옆에는 배울 수 있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최고의 멘토와 동료들이 있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꾸준히 그리고 멀리 가기 원하는가? 최고인 사람들과 함께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먼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하나씩 떠올려 봐야 한다. 당신이 나와 비슷한 직장인이라면 가정, 회사, 투자, 친구나 지인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된다. 다음은 내가 정한 순위다. 1순위, 가정과 투자. 2순위, 회사. 3순위, 기타, 친구, 지인 등. 투자자로 성공하겠다고 결심한 이후 내게 회사는 2순위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그 자리엔 가정과 투자가 올랐다. 가정과 투자를 같은 순위에 둔다니 의아한가? 내가 투자를 시작한 건 국가도 회사도 책임지지 않는 나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점에 아내와 자녀에게 경제적 불안감을 안기고 싶지 않았다. 따라서 내가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을 위해서다. 다만 투자를 지속하려면 아내와 아이에게도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되어 가정이 평화로워야 한다. 이처럼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후순위로 둘 수 없기에 상황에 따라 밸런스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했다. 일단 이렇게 우선순위를 구분해놓고 나는 가족과 투자를 위해 필요한 절대 시간을 확보하는데 생략해도 될 것은 없는지 생각했다. 그것이 3순위였다. 나는 친구나 지인과의 만남 혹은 모임을 최소화했다. 꼭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인간관계가 돈독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누군가는 친구나 지인을 만나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까지 투자를 해야 하냐고 물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지금 1순위, 2순위로 둔 것들부터 챙겨야 친구와 지인들뿐만 아니라 4순위, 5순위까지 두루 살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고 믿는다. 현재를 헛되이 보내면
영영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계속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에 놓이는 나날들이 반복될 뿐이다. 3순위와 관련된 시간을 정리하고 나니 이제는 1순위와 2순위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결국 직장인 투자자 대다수가 고민하는 건 무엇인가? 회사 눈치다. 나도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할 때가 많았고 그때마다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할 때 멘토가 해준 한마디가 큰 깨달음을 주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투자와 회사 일 사이에서 고민하느라 잊고 있었지만 사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회사로부터 시간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 그건 회사에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간혹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고 투자자로서도 엄청난 수익을 거두길 꿈꾸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불가능하다고만 말할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둘 다 해내기 버겁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때 회사를 택할 수도 있다. 누가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 화가 수 있겠는가? 결국 책임은 자신의 몫이다. 그 사람은 회사를 택하는 대신 투자자로 어느 수준 이상이 되겠다는 욕심은 내려놓아야 할지 모른다. 당연한 세상의 이치다. 나는 투자를 택했다. 그래서 회사에서의 욕심을 내려놓았다.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한 번 지나가면 사라져버리고 말 시간을 회사가 아닌 나를 위해 쓰고 싶었다. 그것이 투자를 택한 이유다. 하지만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내가 투자를 택했다고 해서 회사에 충실해야 할 시간까지 모두 얻어내려고 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나와 같은 직장인들은 회사에 자신의 시간을 들이는 대신 정해진 날, 정해진 만큼의 급여라는 안정감을 얻는다. 그렇다면 적어도 회사와 약속한 시간에는 충실해야 한다. 그 시간까지 당신을 위해 쓰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하면서 최소한의 역할도 해내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직장인 투자자로서의 투자도 삐걱거리게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회사가 당신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를 적대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회사 분위기상 칼퇴근이 어렵고 퇴근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꺼내는데도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다면 우선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만큼은 사력을 다해 일하라. 내 몫을 다하고 나면 용기가 생긴다.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인정받길 욕심내진 않아도 회사의 약속만큼은 지키자. 회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안정감이 무너지면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일, 딱 그만큼은 잘해내고 누가 뭐라 하든 퇴근 이후와 주말에는 당신의 일을 하라. 그 시간마저 회사에 바치지 못한 탓에 고과를 잘 받지 못한다고 해도 상사로부터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툭툭 털어내버려라. 그것이 직장인 투자자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다. 조급함은 멀리하고 꾸준함을 가까이 하라.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해야 한다. 그리고 함께 가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도 가질 수도 없다. 그러니 선택해서 집중하라.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시간 대부분을 원치 않는 일에만 쏟으며 살아가는 삶에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오전과 오후에 회사 일을 한다면 적어도 저녁에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삶, 그리고 그 일이 언젠가 내가 은퇴하게 되어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줄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요즘 사람들은 마땅히 좋아하는 것이 없으며 그래서 열정을 쏟을 대상이 없다고 말한다. 분명한 건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호기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난 좋아하는 게 없어 라고 말하는 이들은 필요한 것을 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좋아하게 된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는 그래서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좋아하는 것을 찾기 이전에 필요한 것을 좋아하는 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매진해 보라고 말이다. 그것이 꼭 부동산 투자가 아니어도 된다. 사업이어도 좋고 주식 투자여도 괜찮다. 나는
당신이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동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시작하자. 너나의 저자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라는 책이었어요. 뭔가에 금세 빠지는 사람들을 금사빠라고 하잖아요. 금사빠들의 특징으로 알려진 건 또 금세 사랑에 빠지는 만큼 금세 그 사랑에서도 빠져나온다고. 뭔가를 꾸준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설렘, 뭔가를 시작하는 감정, 이런 거에 빠지는 대신 뭔가를 진득하게 알아가고 꾸준하게 지속하고 노력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실 같은 걸 맛보기가 좀 힘든 성격 같아요. 뭔가를 새로 배울 때는 신나잖아요. 그리고 초급으로 시작하니까 쉬워요. 그래서 뭐야 재밌다 신난다 쉬운데? 근데 아시죠? 한 중급 가기 전 그쯤 되거나 한 2, 3주 지나고 그때부터 배우는 것에서 갑자기 러닝 커브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지 장난하나? 이 앞에 이렇게 쉽게 시작해놓고 뭐 하자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 들면서 배신감이 들 때도 있고 그때 난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여기서 이제 좀 갈리잖아요. 정말 꾸준히 갈 사람과 아닌 사람. 참 그 꾸준히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주변 사람도 중요하다는 내용이 책에서 참 좋았어요. 너나이 님도 스스로 본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포기를 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많이 뒀던 것들이 도움이 되어서 또 가족들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같은 곳을 바라보던 친구들도 생각이 나서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오프라 윈프리 책을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났는데 아주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뭔가 하자 이런 걸 잘 못하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프라 윈프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할 때 살짝 거짓말을 해야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참 뭐 이기적인 사람도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대부분의 성실한 평범한 사람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가족들 그리고 뭐 자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버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에이 괜찮아 나는 뭐 괜찮아 뭐 이런 거 없어도 돼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뭐 엮인 가족 이런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좀 힘들어도 그냥 좀 밀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리뷰했던 모티베이터의 조서한 저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돈 벌고 성공해서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삶이냐. 재미가 없고 보람도 없다. 내가 번 돈을 아내와 자식이 쓰는 그런 걸 바라보는 재미가 정말 크다. 참 이런 에피소드에서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요. 남을 위하는 게 결국 나를 위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이 너나이 님이 순위를 정한 게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가정과 투자라는 게 내가 바로 서는 길이잖아요.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거. 그 회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나이 님은 투자를 선택하신 거죠. 근데 회사가 2순위라는 의미가 회사에서 시간만 때우고 집에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회사에 있는 시간만큼은 회사에 다 쓰고 회사에 뼈를 묻듯이 이제 24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잘 맞아서 가정과 투자를 이제 회사 외의 시간에 몰입을 하고 그 회사 외 시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족을 챙기고 그런 것 때문에 회사에 있을 때는 오히려 뭔가 더 열심히 회사 일을 하려고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외 시간에 뭔가를 한다는 것 때문에 회사 일을 못한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가정, 투자, 회사 이렇게 챙기고 나면 이제 지인이랑 친구들 만나는 시간은 좀 예전보다 줄어들겠죠? 근데 또 자주 안 보고 1, 2순위에서 이제 자금이 좀 늘어나잖아요. 친구를 자주 만나서 뭐 밥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가끔 만날 때 더 퀄리티 있게 더 친구들이랑 더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고 밥도 내가 사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빈도를 잘 조절하는 거죠. 여러분의 1순위, 2순위, 3순위는 무엇인가요?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하고 약속 같은 걸 정하는 걸 불편해한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를 잘 지켜내고 약속을 함으로써
그리고 이 우선순위를 잘 지킴으로써 내 인생도 잘 지켜나가게 되는 거죠. 좀 부담스럽고 순위를 정한다는 게 껄끄럽더라도 한번 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